먼저 박성준 의원이 준비한 판도라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네, 판도라를 열어야 되겠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판도라는 국민의힘이라 쓰고 땡땡땡 땡땡이라 읽는다. 땡땡땡 땡땡이라 읽는다. 5글자예요. 이거 맞추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정답은요? 제가 맞추는 거죠? 그럼요. 예. 뭐 절대 이렇게 쓰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새로운 희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속으로는 제가 분명히 이건 식은 죽 먹기 뭐 이런 거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했는데 네. 뭐 저희는 사실 당 여러 가지 변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답을 골라봤습니다. 이 정답을 맞추려는 욕심보다는 이제 희망을 담겠다는 이 욕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자 의원님 정답인가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네. 절망이 앞서네. 절망. 아이고. 시작부터 팽팽합니다. 이 정답은 그럼? 그 국민의힘 이번에 경선하는 후보들의 모습을 보니까 네. 이 봉숭아학당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봉숭아학당. 하나의 왜 어떤 봉숭아학당이 개그 떠오르셨어요? 프로그램 아니에요? 어.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 토론회장이 개그 콘서트의 봉숭아학당의 하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웃음이 가시는데요. 절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맞다. 예. 자, 말 나온 김에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당장 내일 그 결선 진출자가 가려질 예정인데요. 누가 올라갈지 지금 오리무중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두 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자, 일단 박 의원님 먼저 전망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경선 구도를 볼 때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탄핵을 찬성했던 김문수, 홍준표, 또 탄핵을 반대했던 안철수, 또 한동훈 이런 큰 흐름의 이제 구도가 형성이 된다고 보는데 이 양쪽에서 한 사람씩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씀하신 건 부담스러우신가요? 부담스럽지는 않고요. 네. 지금 봤을 때는 지난번에 코미디를 아주 선사해줬던 두 분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홍준표, 한동훈. 또 다른 코미디를 다시 한번 열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의 선물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 그렇게 올라올 것 같아요. 아니, 소속 정당 얘기신데 어떻게 박 동의하세요? 의원님께서 너무 저희 당을 좀 만만하게 보시는 것 같아서 예, 좀 저희가 걱정을 좀 덜 드렸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일단 지금 한동훈 후보가 상승세에 있다는 거는 아마 누구도 우리 당 누구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올라갈 것 같고요.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여러 가지로 관심을 끄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네. 홍준표 후보가 올라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해서 두 분이 결선 매치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일 발표되는 결과에서 그냥 결론이 좀 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민주당은 선출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후보를 뽑아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결선으로 가지 말고 그냥 내일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 예, 제 희망입니다. 네, 그렇지 예, 않으면 이제 5월 3일 날 후보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건데요. 맞습니다. 저희 MBN에서 준비했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 4강 토론에서도 이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주요 장면 먼저 보고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또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검사 출신을 뽑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자, 안 후보님처럼 길게 정치하는 정치로서 국민들께 저는 소홍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짧은 정치지만 금투세 투쟁에서 민주당이 이겼고 가상화폐 과세 막아냈고 금정선거 역전승했고 윤 대통령의 과오를 지적하면서 용기 있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계엄을 막았습니다. 결국은 뭐 검사하신 것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시켜준 그 일들밖에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받아들이시네요, 항상. 네, 받아들입니다. 예, 받아들이십시오. 자,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한테 비판하실 일이 있으면은 그때도 절대로 댓글로 하시지 말고 만나자 그러면 제가 만날 테니까 절대 댓글은 다시면 안 된다. 상상력이 뛰어나시네요. 당원들이 비판하는 것 당연히 허용돼야 되고 그거 뒤 캐고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되신다면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홍준표 후보와 함께 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유 굉장히 유쾌합니다. 사실 서로 이렇게 싸우고 나도 서로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이재명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결국은 우리는 하나고요. 우리는 하나고 결국은 누가 되든 간에 그 목표로 가야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올라가고 싶습니다. 당에서 이 룰을 잘못 정했어요.
원샷으로 끝내야 됩니다. 여기서 또 이기본들 한덕수 대행하고 또 해야 되거든요. 세상에 이게 선거 앞두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네,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일단 좀 천천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토론 일단 누가 잘한 것 같은지 짧게 이름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한 명만. 짧게요? 네, 한 명만. 뭐 짧게 이름을 얘기하기보다는 네. 우리 이제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토론에서 꼭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꼭 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런 고사를 하나 인용하면은 논쟁에서 이기면 친구를 잃는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논쟁에서 지면 기분이 나쁘지만 논쟁에서 꼭 이기려고 하면 이제 친구를 잃기 때문에 특히 대선 같은 경우에서는 예의를 찾지 않으면 네.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게 사분열되고 하나로 모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경선에 있어서도 충분한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건데 저기에서 볼 때 가장 못한 사람을 꼽는다고 하면 저는 한동훈 후보인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 꼭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공간을 열어줘야 돼요. 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네. 그 공간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역으로 네. 가장 못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한동훈 후보일 것 같아요. 토론은 잘했지만 이게 지지율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제 그 지지자들에게는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기분을 좋은 하나의 어떤 활력소가 될 수도 있겠죠. 저런 네. 토론 방식 자체가.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릇의 크기를 보여주는 게 이제 토론인데 네. 그릇의 크기를 좀 작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박정훈 의원님이 한동훈 후보의 오른팔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래요. 오늘 오늘 여기서 이제 뭐 박 의원님께서 네. 우리 한동훈 후보가 가장 못한 후보라고 지금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네. 전 개인적으로 좀 민주당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후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한 게 아닌가 그런 견제하는 생각이 거다. 듭니다. 왜냐면요, 이제 물론 토론이라는 게 그릇을 담는 그런 중요한 무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토론했을 때도 사실이 아닌 얘기로 윤석열 후보한테 왜 조영 씨한테 커피 타줬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행동들은 그 사실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해서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토론의 본질은 자신이 갖고 있는 논리와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엔 유권자들한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무대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토론을 했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또 상대 후보들 중에 김문수 후보나 또 지금 이제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토론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책에 쓴 내용을 물었는데 그 내용을 모른다든지 본인이 공약했던 것을 바꿨는데 왜 바꿨는지도 모른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한 후보가 상대적으로 저는 토론을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우리 당에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신 우리 홍준표 후보나 또 네. 많은 분들 우리 TK 지역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김문수 후보나 이런 분들도 본인들의 비전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 토론회는요 관심이 없었어요. 혹시 보셨어요? 관심 없었다. 아니, 저는 이제 기자니까. 거기까지만 하죠. 일이니까. 예. 네. 아니,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이제 두 분이 뽑히고 내일 이제 3시 발표가 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5월 3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면 결국은 이제 지금 분위기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랑 또다시 이제 단일화 협상이 될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저희가 한덕수 권한대행 이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 이거 짧게 yes or no 단답형으로 대답을 주시고 이후에 이제 그 내용을 좀 풀어서 질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한다 yes, 안 한다 no. 자, 먼저 저는 노. no. 출마 안 한다. 네, 그거는 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출마한다. 예스. 출마한다. yes. 예. 자, 다음은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한다면 완주한다. yes. 중도 포기한다. no. 먼저 하실까요, 이번에는? 노. no. 중도 포기한다. 중도 포기한다. 출마는 하지만 중도 예. 포기한다. 저도 노라고 해요. no. 예.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누가 됐든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한다. yes. 그렇지 않다. no. 노. no. 저도 노. no. 예. 어차피 단일화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더라도 이뤄질 수 없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 시기가 이제 최대 관심사잖아요. 다음 달 1일 사퇴하고 그 다음 날인 2일 바로 출마 선언에 나선다는 단독 보도가 오늘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보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네. 1일 날 지금 이제 출마하신다는 거잖아요. 보도 나온 걸 보면. 네. 그러니까 5월 10일하고 11일 날 후보 등록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나올 의사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사퇴는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그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겠다 이렇게 말했을 땐 어떻게 하실 거죠? 저는 그 부분이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가장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여러 후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후보들이 좀 약해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네. 한 명의 후보로 선출이 되고 나면 국면이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컨벤션 효과도 있고 후보가 여론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한덕수 대행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후보가 선출이 됐으니까 우리 당에서는 어느 누구도 한덕수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져요. 예, 왜냐하면 해당 행위가 되기 때문에. 네. 그때 한덕수 후보를 누가 끌고 계속 선거를 치를 수 있게 갈 것이냐. 단일화를 한다면 5월 10일 전에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그 전까지는 한덕수 대행은 무슨 힘으로 동력으로 선거를 단일화 얘기를 끌고 갈 수 있을까? 예를 들어 홍준표 후보가 안 한다고 했다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토론에서 본 거 보면 안 하고 싶은 것 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후보가 된 다음에 나 안 할 거야 단일화. 그러면 한덕수 후보는 출마할 수 있을까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단일화를 끌고 갈 동력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누가 지지해주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세력이 없기 때문에. 예, 지금은 뭐 박수영, 성일종 이런 의원들이 우리 당에서도 나와라 이렇게 계속 네. 권유를 했고 우리 지지층에서도 나와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세력이 없이 정치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해요. 선거할 때 보통 400억 정도 듭니다. 근데 그 돈을 만약에 무소속으로 치러야 된다면 치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누군가의 지지 선언을 하고 끝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본인이 생각하시고 네. 저는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주 의원님, 네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출마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노의 의미는 여러 네. 가지죠. 출마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노. 희망이 섞인 노였다. 희망이 섞인 것보다는 한덕수 총리가 나설 수는 없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총리로서는 공정한 정치적 중립성을 통해서 공정 선거를 관리해야 될 사람인데 후보자로 나와서 선수로 뛰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 네. 눈높이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역대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을 볼 때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국민을 대변해주는 그런 역사적 서사 구조가 있어요. 네. 하나의 어떤 드라마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어떤 서사적 구조가 있나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대신했습니까? 대변했습니까? 상징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비단길 걷고 단물 빨아먹던 사람인데 어디서 여기서 다시 그 카드를 내민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정치는 맷집이거든요. 맷집이 있어야만 그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건데 네.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한 번 맞으면 그냥 중도 포기할 중도 거라고 포기할 보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 그걸 누가 때리냐. 네. 한덕수 총리를 뒷받침해줬던 국민의 힘이 이제는 네. 한동훈 지금 벌써 이제 박정훈 의원이 한덕수 총리를 좀 상당히 디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그러면 지금 디스하고 있잖아요. 제가 못 언제 나온다고 디스를 했잖아요. 중도 부정적으로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실제 네. 그러한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것이 1차적 허들을 어디서 넘어야 되는 거냐면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힘에 있는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그 허들을 넘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최종적으로 저는 한덕수 총리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경우는 정당에서의 강력한 힘을 뒷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추동력이 없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만큼 힘이 없는 것이죠. 이 한덕수 권한대행 이 단일화 관련해서 어쨌든 두 분 다 부정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승산이 없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이제 단일화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있는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게 쉽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마음 속에 우리 지지자들이 그게 들어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 이제 경험이 일단 풍부하고 그리고 미국과 여러 가지 통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이제 고향이 전북이기 때문에 네. 호남에서 일정 부분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한덕수 대안론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경선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당 후보가 뽑힌 다음에는 힘의 우열이 바뀌기 때문에 네. 그 과정을 감안해서 이제 결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대통령은 어떤 구도로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네. 시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게 행정 권력을 남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봐요. 그런데 분명히 이재명 후보도 의회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네. 그거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요. 탄핵을 30번이나 했는데 그중에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헌재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을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민주당 책임을 가져야 되고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회 권력을 남용했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비정상적인 행위를 이번에 정리해야 된다. 네. 그리고 정상 국가로 가야 된다. 저는 이게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 시대 정신을 누가 실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전북 출신이기 때문에 뭐 표를 더 갖고 오고 이런 정치 구도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서는 오히려 성공하기가 어렵다. 저는 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 권력 하나 이제- 남용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제 그 하나 언급을 해야 되는 것이 네. 시대 정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시대 정신은 이제 국가 정상화이거든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또 하나는 경제를 이제 회복하는 차원에서의 대선 시대 정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시대 정신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내란 쿠데타 세력의 집산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윤석열 정권의 뒷받침했던 국민의힘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 구속된 이후에 그들의 정당에서는 내란을 옹호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이것을 절연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지금 국민의힘은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는 거고 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이 뭐냐면 윤석열이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정당의 당원 아니겠습니까? 이 네. 정도 되면은 축출하고 제명하고 새롭게 출발하고자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대국민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윤석열을 지금 안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폭탄을 안고 가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지금까지 계속 안고 있는 국민의힘이 저는 시대정신을 얘기할 수 있는 근본적 명분과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큰 실타래가 풀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 말씀드리는 이 겁니다. 잠깐 반론할 기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 짧게. 그럴까요? 예, 네. 예. 1분만 드릴게요. 뭐 저희가 내란 정당, 옹호 정당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분명히 계엄 당일날 이재명 대표가 숲에 숨어 있을 때 한동훈 대표와 저희 국회의원 18명이 들어가서 계엄에 반대하는 표결을 했어요. 그리고 뭐 탄핵 과정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우리 지지자들 마음에 상처도 있었지만 그 민주당 혼자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당의 지금 경선 과정을 통해서 과거의 문제점 그것들을 우리가 선을 분명히 그으려고 지금 하는 과정이고 한동훈 후보는 그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대 정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지금 민주당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원 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1인 독재 정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재명 시대가 만약에 집권이 가능하다면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정말 걱정스러워하는 국민들이 아직은 더 많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